안녕하십니까. 주식신문고 평택촌놈 정호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이탈했다가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자 여러분들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종목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153-2619,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cntv.co.kr 들어가셔서요, 주식신문고 클릭하시고 나서 거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샘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유료 방송 1개월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승천 정대희 멘토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그러니까 현재 시간입니다. cntv.co.kr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무료 방송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여하실 두 분의 멘토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외유내 강의 승부사.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매매를 통한 절대 수익률. 김형근 전문가와 함께하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주식 투자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 10%, 연 120% 이상 수익 추구. 10년간 4,000번 이상 확인한 경험과 감각적인 찌, 내공으로 승부한다. 꿈이나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수익 실현. 그 노하우가 지금 공개됩니다. 자, 오늘 참여하신 두 분, 김형근, 최명석 멘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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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주에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먼저 김형근 멘토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재미 좀 보셨나요? 이번 주에는 좀 코스피 쪽의 낙폭주들의 어떤 강한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닥에 좀 집중을 했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약간은 조금은 수익률 부분에서 조금은 주춤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손실을 봤던 투자자들이 좀 수익률을 일부 좀 만회하는 혹은 낙폭주를 매매하는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 약간 수익을 냈었을 것 같은데요. 일부 조금 저는 약간의 기대치만큼은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떠셨습니까? 지난주는 그 셀트레온 사태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이번 주는 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코스닥도 약간 올라왔고 거래소도 진정 국면이라 손실 보지 않고 약간의 수익 좀 봤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식신문고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주간 증시 핫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1940선 숨고르기, 코스닥도 최고치 갱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사분기 어닝 시즌 절정, 현대차 선방, 삼성전자 고공행진, 이게 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STX그룹주 채권단 6천억 긴급 자금 지원의 강세, 이 세 가지를 이슈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이슈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결국 지수, 두 번째는 이제 실적, 세 번째는 이제 STX 그룹주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 세 가지 이슈 묶어서 김형근 멘토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이슈를 보면 일단은 코스피 쪽의 어떤 반등, 지난주에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코스피 쪽의 어떤 상승에 대한 1900선에 대한 하방에 대한 바닥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존재하고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흐름이지만 하방에 대한 바닥 구간이라는 이러한 부분은 좀 확인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낙폭주들의 어떤 강한 반등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자동차주들의 어떤 반등까지 나타나면서 그동안 이제 민감주들에 소외됐던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바닥을 지금 찍었다 이렇게 사실은 단언하기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물론
철강이나 뭐 이러한 그 산업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약한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의 그러한 흐름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선별을 해야 되는 업종 섹터별로 좀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 이러한 부분을 좀 보면 중소형주의 강세 부분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민감주 중에서는 IT 쪽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IT 부품이라든가 또 삼성전자가 아까도 나왔지만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보유를 그 종목을 매매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이나믹한 수익률을 노리고 이러한 부분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150만 원 선 근접한 구간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어떤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상승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어떤 우리가 시장에 대한 지표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바닥 국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소형주에 대한 그런 코스닥 쪽의 강세 부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쪽에서는 과연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의 국면이냐 아니면 상승의 지속 국면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섹터별로 잘 구분해서 좀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라든가 종목 상담 이런 부분을 좀 통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선 멘토께서 이번 주 이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한 이슈는 한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 공매도에 한 셀트리온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진정세를 찾아오면서 한 20-30% 바닥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과 제약주, 바이오주가 다시 진정 국면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TX 그 관련주인데요. 그동안 STX 관련주들이 그 세계 경기 불안과 유동성 이하로 그동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산업은행에서 이번에 6천억 정도 긴급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STX 관련주들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차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도 대비 약 6% 정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낙폭 과대하다가 오늘부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약 8조 7천억 원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관련된 IT 부품 회사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대거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체적인 수급상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최명성 멘토께서 수급상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4월 말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어떻게 그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어떻게 거래소, 코스닥 선물에서 어떻게 수급이 들어왔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도표 좀 잠깐 틀어주세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2조 8천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매수했는데 641억을 매수했고요. 선물은 2만 4천 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6월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물은 약 2만 7천 계약을 매도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월 달에 외국인은 매도를 계속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에서는 거래소에서 1조 6,380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5,697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은 약 2만 624계약을 매수를 했고요. 6월물로 봤을 때는 약 2만 5천 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기관 쪽에서 거래소, 코스닥 선물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은 보통 수준이었는데요. 개인은 거래소에서 1조 1,981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을 많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요즘 코스닥이 많이 상승했는데 의외로 반대로 개인은 코스닥을 매도를 많이 했어요. 5,582억을 매도를 했고요. 선물은 약 3,291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은 거래소 선물에서 매도 증가, 기관은 거래소 코스닥 선물에서 매수 증가, 개인은 그냥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현근 멘토께서 수급상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예. 예. 한 주간 지금 상당히 코스피 같은 경우도 1950포인트까지도 터치를 했었죠. 전일 어제였죠. 어제 1950포인트까지 고가상으로 좀 터치를 한 모습인데 이러한 대형 민감주들의 상당히 강한 반등 부분이 좀 돋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들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러한 어떠한 종목을 사고 파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본다면 한 주간에 앞으로 다음 주에 또 흐름을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면 다음 주도 매매를 하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이 코스피 쪽의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LG전자가 가장 상단에 잡혀 있는 모습이죠. LG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IT 쪽의 종목도 LG 디스플레이 여전히 우리가 계속 시장에서 현재 구간에서 뭐 IT 계속 뭐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뭐 실적 부분이 확실하고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LG전자 뭐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3만 원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러한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IT 쪽의 흐름이 가장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테크닉이라는 종목도 매수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러한 자동차 섹터에 대한 매수세 강한 반등이 좀 나왔었죠. 물론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뭐 호실적을 나왔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고 봐야 되겠죠. 실적이 좀 안 좋은 거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발표를 하면서 좀 해소되면서 강한 반등을 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엔저에 대한 부분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지속성은 우리가 조금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체크를 하면서 밸류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이 생긴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만 가지고 투자를 좀 지속하기에는 조금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러한 섹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롯데 쇼핑, 유통 쪽 여전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 하나금융지주, 건설이나 금융 섹터도 좀 매수가 들어온 부분도 좀 눈에 띄고 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계속 뭐 매수에 좀 잡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입니다. NC소프트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바닥 국면에 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기아차를 빼먹었네요. 기아차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됐고 그럼 이제 그 기관들의 매수의 종목을 좀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역시 이제 IT 쪽 여전히 뭐 매수를 했고 지난주에 삼성전기 이번 주죠. 삼성전기 상당히 뭐 돋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삼성전기의 흐름이 특징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나 코덱스 200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코덱스 200을 기관이 계속 매수했던 부분 어떤 시장에 대한 반등을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지금 계속 좀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도 조선업종 중에 소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됐죠. 이런 삼성중공업의 매수세도 눈에 띄고 있고 이마트라든가 유통 쪽 여전히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고려아연의 반등도 좀 눈에 띄었고 기아차 역시 뭐 자동차 섹터도 좀 눈에 띄고 있네요. 역시 이제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IT 쪽이 좀 공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종목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IT 쪽에 대한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 것 같고 실적이 또 호실적을 발표하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종목들은 강하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물론 이러한 부분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성 부분은 향후에 어떤 다시 한번의 좀 확인 구간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체크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바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외인들의 지금 현재 매수를 보면 GS홈 쇼핑 같은 경우 뭐 계속 뭐 상단에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 뭐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보면 파트론이라든가 SFA 뭐 이러한 IT 쪽에 서울 반도체, 덕산하이메탈 역시 IT 부품주들 LED 쪽도 있고 갤럭시 S4 관련한 이런 카메라 부품, OLED 이런 섹터들 뭐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은 뭐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KG 이니시스라든가 한국사이버결제 이러한 전자결제, 성장에 대한 부분, 산업의 성장성이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장 확대가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는 이런 전자결제 섹터 상승이 좀 돋보이는 그러한 한 주였고요. 게임빌이라든가 컴투스, 모바일 게임주들이 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좀 이러한 수급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슈프리마라든가 이러한 개별 종목적으로 상당히 강한, 우량한 그러한 기업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기업들 여전히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이러한 매수를 보면 일단 서울반도체가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있네요. 서울반도체, 뭐 옵트론텍, 루멘스 이러한 IT 쪽, 서원인텍, KH바텍, 뭐 KH바텍도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역시 IT 부품 쪽이 가장 핫한 그러한 한 주간이었고, 뭐 최근에 가장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KG 모빌리언스라든가 이러한 전자결제 공통적인 부분이 되겠네요. 외인과 기관의 공통적인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뭐 바이로메드라든가 뭐 아이센스라든가 의료종밀 이러한 쪽도 좀 눈에 띄고 있고 인프라웨어 같은 견조한 아까 외인들의 매수는 슈프리마 같은 이러한 종목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인프라웨어 같은 이런 상당히 좀
성장에 대한 기반이 되는 성향성이 있는 기업들에는 여전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형주들의 강세는 계속 좀 진행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이런 중소형주들의 강세 부분은 앞으로도 더 당분간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게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대비 이번 주 금요일에 정확하게 38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외국인이 이번 주만 봤을 때는 그 순매수가 순매도가 2,200억이었고요. 프로그램에서 5,500억이 순매수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의 2,200억 순매도에 반해서 프로그램이 5,500억 순매수 나왔기 때문에 반등 나온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꼭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점검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최명성 멘토께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점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달 4월 달 들어서 그 코스피 20 종목의 그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그 경기 방어주 성격의 SK텔레콤, KT 뭐 그런 거라든가 제약주 별로 없어요. 이건 상승 추세에 있는 건 거의 없고 제자리 지키기 및 약간의 반등만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LG그룹의 약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근데 LG가 지금 LG 스마트폰 옵티머스 칩 판매량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LG그룹들이 지금 피해를 받은 지 상승 중인데요.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뭐 LG 생활건강 등이 다수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또 하락폭이 컸던 현대차, 기아차의 반등이 약간 있었는데요. 제가 차트로 좀 실감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세요. LG화학이 바닥권을 잡다가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LG전자가 좀 상승폭이 컸어요. 2주 전에 비해서 약 한 7만 6천 원짜리가 8만 9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약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LG그룹이 지수사 성격인데 여기도 2주, 한 3주 동안 정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이것도 약간의 반등이 있었고요. LG 생활건강도 약간의 좀 추세가 상승 추세입니다. 이제 눈여겨볼 게 있다면 현대차가 그동안 낙폭이 너무 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 현대차 들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가 이번에 전년도 대비 약 6%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아울러서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 시가총액 20종목은 큰 변수는 없습니다. 그냥 LG전자, LG그룹주만 좀 강세고 현대차에 약간 반등이 나왔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건 멘토께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점검을 좀 해주시겠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상당히 고생했던 셀트리온까지 같이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에 뭐 시총의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이 하한가를 한 3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었죠. 그리고 이제 강한 반등을 주어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반등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한가의 그런 반등도 보여줬었는데요. 셀트리온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일주일 만에 뭐 반토막이 나버렸죠.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저러한 이제 상한가 한 번이 나왔다고 해서 또 상승으로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반등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밑에서 만약에 이제 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종목 상담은 아니지만 이게 종목이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밑에서 만약에 낙폭주를 매매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러한 종목을 매수를 했다. 어느 정도 목표가는 사실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손실 구간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견조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CJ 오쇼핑도 그렇고 서울반도체도 그렇고 대부분의 뭐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GS홈쇼핑 뭐 신고가의 모습이죠. SK 브로드밴드도 상승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통신 종목이고 CJ ELM도 상당히 뭐 여전히 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좀 찍고 상승을 시도하는 이러한 좀 패턴으로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SFA 이러한 OLED 장비죠. 이러한 쪽도 IT 부품 쪽 여전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 이제 시젠 같은 경우 지금 바이오 쪽의 흐름이 약간은 이제 셀트리온 하한가 부분에서 조금은 좀 우려감이 좀 사실은 들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확실히 좀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막연한 좀 기대감만 가지고 종목을 접근했을 경우에 위험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였죠. 젠백스 같은 경우도 하한가를 가는 이러한 흐름도 나왔는데요, 지금. 젠백스도 지금 전일에 좀 하한가를 가는, 바이오 섹터에서 이러한 좀, 한 번씩 하한가를 가는 이러한 종목들이 약간의 좀 심리를 조금은 위축시키는 이러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충분히 그 실적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서는 조금 위험한 섹터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 중에서 SM 같은 경우도 큰 변동은 없었지만 여전히 주가의 흐름은 아직 뭐 견조한 흐름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파트론 여전히 IT의 부품주도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상승을 좀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차바이오엔도 여전히 강한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의 좀 박스 안에 좀 갇혀있는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좀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 아닌가 좀 판단이 들고요. 덕사나이 메탈, 뭐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으로 상승을 했다 약간 조정을 받고 이러한 모습인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쭉 코스닥 쪽의 시총의 상위주들을 보시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스피 쪽은 일단은 이번 주에 좀 반등의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사실상의 외인들의 매수세는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이제 종목별로 좀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 부분은 당분간 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업종과 테마를 설명드리겠는데요. 김영근 멘토께서 이제 한동안 이제 바이오 좀 얘기하시다가 이제 오늘 말씀하실 내용은 좀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IT 쪽은 가장 뭐 확실한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뭐 IT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IT 쪽이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T 쪽이 가장 뭐 추세적인 상승과 실적이 기반이 되고 이러한 좀 가장 핫한 그러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4 부분이 출시가 좀 되면서 관련한 부품주들의 추가적인 그러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이러한 IT 쪽의 그러한 흐름들이 역시 좀 가장 특징적이지 않았나 좀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그러한 섹터다 다시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전자결제에 대한 부분이죠.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이러한 성장성,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러한 종목들이 나타났죠.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산업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시장, 우리 국가를 잘 성장을 일으켰던 이러한 산업들이 약간 성장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산업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징 그래서 종목으로는 업종으로는 이렇게 IT와 전자결제 이러한 모바일 쪽 이러한 부분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추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 STX 그룹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TX 그룹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책을 좀 강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상 이제 물론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러한 좀 우려감이 있을 때는 조금 뭐 한 발 물러서는 게 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맞는 거라고 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 종목들을 또 어떤 매매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노리겠다고 덤벼들은 이제 그러한 투자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또 원하는 노리는 그런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매매 부분은 좀 트레이딩 부분은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투자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조금은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장에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사실은 종목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트레이딩을 하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이러한 투자자들만이 좀 매매를 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투자자들 같은 그대로 고스란히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매매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늘리는 본인이 어떤 리스크를 키워가면서 어떤 매매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좀 더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좀 악재들이 있는 종목들을 좀 피해서 한 발 물러나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께서 이제 업종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이번 주 특징 테마주인데요. 이제 거래소에서는 LG그룹의 약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인 LG전자, 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전반적인 상승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은행에서 6천억을 자금을 지원해서 STX 그룹이 상승세인데요. 그 관련주가 STX 중공업, STX 페너션, STX
조선해양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그 이번 삼성전자 1분기 그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인한 관련 부품주, IT주가 강세였는데요. 인터플렉스, ELK, 옵트론텍, KH 바텍 등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반도체주와 반도체 부품주와 관련주가 강세인데요. 아나페스, TCK, PSK, 세미텍 등이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에 다 지금 어둡고 좀 그런데 싸이 효과가 좀 있었죠. 싸이가 세계 말춤의 대가입니다. 싸이가 그 젠틀맨 발표 후에 전 세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DID, 오로라 등이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좀 싸이 관련주나 음원주가 한 10배씩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좀 약간 좀 외국인 매도라든가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좀 이렇게 주춤해 있는데 좀 확 뭔가 좀 바람을 한번 크게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김영근 멘토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져온 특징 종목으로는 방금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종목에도 좀 해당이 됐는데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PCB 업체인데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애플, 양측에 모두 다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던 건 바로 애플에 대한 영향이었죠. 애플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 우려 때문에 좀 실제적으로 우려와 실적도 좋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애플 쪽에 많이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애플 쪽으로 많이 점유율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그게 좀 약간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애플이 좀 현저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 부진으로 해서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2분기 때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개선세가 나타나리라고 보여지는데 신규 모델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모멘텀을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주는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 지금 상당히 뭐 강한 한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양봉을 딱 강하게 올려버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죠. 거래량도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특징적인 오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거래 그 종목 매수세 수급을 좀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러한 메이저들의 수급이 상당히 돋보이는 오늘 흐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현재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잡아나가는 바닥 국면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잘 또 매매 포인트를 잡아 보신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특징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 우리가 좀 매매에도 좀 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는 인터플렉스 이 종목을 좀 저는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성 멘토께서 특징주 점검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특징주는 제가 본 특징은 KH 바텍입니다. 휴대폰 관련 부품입니다. 이번에 그 삼성전자 갤럭시4가 지금 인기리 많이 판매가 됐는데 거기에 그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휴대폰, 노트북, 휴대용기, 외장 및 내장재, 조립 모듈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성장과 태블릿, PC 등을 급성장하면서 꾸준히 매출 증가세에 있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 갤럭시폰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양호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2340%로 아주 양호한 회사입니다. 그 차트 한번 좀 틀어주세요. 보시면 지금 2주째 계속 상승 중입니다. 지금 보면 IT 부품주들이 계속 상승 추세인데 다음 주에도 한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특징주는 KH 바텍인데 뭐 회사 재무제표로 보나 현재 시황으로 보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더욱 상승 추세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OCI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근 멘토께 질문 한번 해보겠는데요. OCI가 장 마감 후에 중국 기업과 이제 1.4조 원 폴리실리콘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좋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전망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김영근 멘토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그 OCI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서울경제 출연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다른 데 출연했을 때 얘기인데요. 2011년에 이게 65만 원까지 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60만 원 갈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80에서 100만 원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이거 중장기로 15만 원이 깨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결국은 15만 원이 깨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하는 조언은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10만 원 깨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걸 중기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 또 악재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에 좀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전망은 뭐냐, 왜 그 당시에 2011년에 제가 이걸 15만 원 얘기했었냐면은 그 당시 적정 주가가 1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깨졌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10만 원 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늦춰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의 의견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김영근 멘토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저하고 생각이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현재 10만 원 뭐 깨질지 그거는 잘 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종목의 흐름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상태이고요. 종목이라는 게 어떠한 방향을 좀 잡게 되면 사실 그 방향을 변화시키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약 해지 부분도 악재 부분이고요. 월요일 날 뭐 더 좀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장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종목을 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수급을 현재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외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유입이 되고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태양광 쪽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면인데요. 수주 부분도 지금 해지가 되고 이러한 국면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 구조조정이 돼가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기에서 앞으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임에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종목을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점에서 이제 접근한다면 현 구간에서 당연히 이제 접근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러한 종목이 되겠죠.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담은 아니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점을 이탈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서 10만 원까지도 뭐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 저도 제 의견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런 거 같은 경우 저는 항상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눈으로 매매하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장기 평선을 오히려 넘어서고 나서 올라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신규 투자는 그때부터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산업적인 부분을 예측을 하고 수요적인 부분을 예측하고 그렇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이 종목이 단순하게 나중에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장기 평선을 좀 넘어서는 수급이 또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기관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외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는 뭐 10만 원까지 하락하는 이러한 패턴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9가 되겠고요. 지금 전화하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 문자는요 013-3366-0110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속이 가능한데요. cntv.co.kr 들어가셔서 주식신문고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샘플스에서 제공하는 1개월 유료 방송 이용권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G전자요. LG전자요? 네. LG전자요? 네. LG전자 그러면 직접 최명성 김영근 멘토하고 먼저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LG전자를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86,400원이에요. 86,400원 최근에 매수하셨나 보시네요. 네, 4월 11일 날.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86,4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4%요. 94%요? 거의 다, 비중을 다 실으신 거네요. 거의 모든 비중을. 86,400원. 네, 얼마까지 올라갈란가. 얼마까지? 예. 한번 보도록.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올라온 부분이 좀 핫한 부분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회복 부분이죠. 경쟁력의 회복 부분. 판매량 부분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궁금하신 점이 이제 목표가가 얼마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근데 너무 많으셔서 그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비중 관리만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걱정할 그러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요. 잘 수익 실현을 계속 올라갈 수 있을란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라도 분이신가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도 고향이 전라도 전주입니다. 전제 여기 익산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성심성의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비중에 대한 그런 관리 부분, 목표가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났어도 그 종목을 어떻게 잘 수익을 챙겨주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잘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86,400원이면 일단 뭐 수익 구간이신데 최근에 이제 매수를 뭐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스마트폰에 대한 그 판매량 부분 일전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미 이제 판매액 부분으로는 글로벌 3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LG전자에서 그런 부분이 이미 이제 주가에 그 부분에서 이미 LG전자의 주가의 상승은 이미 시작이 됐었던 거고 작년에 아마 한 11월, 12월 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판매 량 부분으로도 글로벌 3위로 지금 올라서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앞으로도 더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지금 시기 자체도 가전에 대한 성수기가 또 다가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OLED TV에 대한 이러한 신제품 출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수급적인 좀 부분을 좀 보면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외인들이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좀 약간의 뭐 차익 매물도 나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도 보면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주봉을 보면 약간 이 저항 구간에 온 상태죠. 저항 구간에 온 상태에서 약간은 좀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만 월봉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구간입니다만 현재 뭐 추가적인 상승,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앞으로의 더 추가적인 어떤 성장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내리고 함에 따라서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고 상당히 불안하고요. 나중에 주가가 혹시 좀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지게 되면 사실은 뭐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다음 주 정도에 역시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좀 하게 되면 비중만 현재 아까 94%라고 그러셨는데 절반 정도는 좀 수익을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아까 보신 이걸 안 여쭤봤는데 이 빨간 선 21선이라고 합니다. 21선 20일 이평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만 좀 이탈이 안 된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1분기, 2분기, 한 2, 3분기까지도 한번 쭉 들고 가보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을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 비중만 좀 약간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또 다른 좀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좀 해보시고 이 한 종목만 너무 다 100%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수익을 잘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1선 기준에서 좀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지금 ICD요. ICD요. 코스닥 종목 갖고 계시네요. 예. 네, 최명성 멘토께서 직접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인데 좀 푹 쉬셔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정말 통화만 정말 감사해요. 예, 어디 사세요? 사시는 건? 예,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제가 해운대 예. 많이 가는데 참 공기 좋고 좋은 데 사십니다. 예. 근데 얼마에 사셨나요? 4월 18일 날 예. 15,500원에 30%요. 비중 많이 사셨어요? 30%? 예. 그러세요? 예, 그 전체적으로 볼 때 회사도 괜찮고요. 지금 휴대폰,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시황이라든가 재무제표도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재무제표하고 목표가 잘 적어드릴 테니까 좀 되도록이면 좀 목표가를 좀 적어주세요. 일명 그냥 이런 일반 그 시청자분은 대충 듣고 올라간다 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목표가를 잘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잘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지금부터 받을 테니까 전화 끊고 좀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네네. ICD는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LCD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주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몰레이드 고밀도 시각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고요. 보니까 잠깐 확인했는데 재무제표도 아주 훌륭해요.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 중이고 요즘 참 기업들이 어려운데 영업이익도 나오고요. 재무제표 유보율 상태로 봤을 때 유보율이 약 1100%네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전혀 없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좀 차트. 바닥권에서 이 바닥입니다.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도 이 바닥권입니다. 바닥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 누가 좀 매집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월봉 한번 좀 보겠습니다. 월봉도 제일 바닥인데 여기 보시면 아주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좋게 보시고 이 주식은 지금 우리 시청자 사모님께서 이제 일주일, 2주 보지 마시고 한 달 정도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이제 바닥권이니까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 1차 목표가는 16,3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주봉상 16,300원을 드리고요. 2차는 18,000원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15,500원에 사셨는데 약 16,300원에 파시면 한 7% 정도 수익이 나고요. 18,000원에 파시면 한 25%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16,300원에 오셨을 때 한 비중을 한 10에서 15% 줄이시고 목표가 18,000원에 갔을 때는 일단 정리하십시오. 거기에 주봉상 보시면 약간 저항대가 있어요. 그래서 18,000원 정도 가시면 매도하셨다가 차후에 다시 하락해서 조정 주고 다시 반등 줄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사람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절가는 한 13,500원을 드리는데요. 13,500원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바닥이고 회사가 좋고 현재 시황에 맞은 주식이니까 일단 버티시기 바랍니다. 마음 편히 한 달 정도 두 달에 쭉 뻗고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들고 가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미사이언스요. 한미사이언스요. 네. 김영근 멘토께서 직접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한미사이언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6,100원이요. 6,100원이요? 네. 수익이 한 100% 정도 나셨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종목을 매수를 상당히 잘하시네요.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됐죠? 한미약품 예. 계약인가요? 그 약품, 예. 지주회사고 이라서요. 상한가 친 다음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상한가 친 다음 날? 다다음 날? 예, 예. 그런가요? 매수를 아주 매수를 잘하셨네요. 예. 수익 축하드리고 말씀하신 한미약품 부분이죠. 이 주가 그럼 상승의 모멘텀, 주가 상승 이유라고 보자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주가를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시는 거죠? 예. 수익 실현 언제 해야 될 것이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셨는데 사실 100% 수익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수익 실현 다 하셔도 되지 않나 좀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가장 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 제가 한번 좀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음봉이 좀 나왔어요. 사실은 오늘 좀 미는 음봉이 좀 나와서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보세요? 예, 그런데 장기로 좀 보유를 한번 어떻고 싶어서 내가 장기로 이제 보유를 하는 전략 부분도 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는 한미약품입니다. 이 정도 올라왔던 이유 자체가 한미약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한미약품의 주가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약품 부분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한미약품의 주가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이 상당히 지금 이 월봉을 보시면 지금 2012년도에
한 거의 1년 만에 음봉이 처음 형성이 됩니다. 계속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최근에는 약간은 이제 상승의 탄력은 좀 둔화돼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상승 추세에는 좀 변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실적적인 부분이고요. 앞으로 성장에 대한 이익 추정치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미 사이언스를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한미 사이언스를 좀 보면 한미약품의 이 기업 분석을 좀 보시면 지금 지분 구조를 보시면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한미약품의 지분 한 4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미약품의 시총을 좀 보시면 시가총액을 좀 현재 한미약품이 1조 3천억 정도죠. 4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지금 한미사이언스의 그 한미약품에 대한 지분 가치가 한 5,200억 정도, 5천억이 좀 넘는 구간이죠. 그렇죠. 5,200억 정도, 이 정도 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제 한미 사이언스의 그럼 시총이 현재 얼마냐? 6,600억이죠. 그렇다면 약간의 이제 그런 지분 가치가 약간 이제 넘어서는 이러한 흐름인데요.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다면 이 지분 가치만 봐서도 사실은 뭐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러한 지분 가치의 부분은 좀 넘어선 상태죠.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익을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이러한 제안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이 100% 정도 났기 때문에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다 좀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의 흐름으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한미약품의 흐름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한미약품의 주가가 이 주가 여전히 뭐 추세가 좀 살아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추세를 강하게 잡고 가는 종목은 쉽게 꺾기가 어렵습니다. 방향 자체를 잡았기 때문에 하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잡은 종목들도 상승하기 어렵고요. 상방향으로 이렇게 잡은 종목들도 쉽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이제 딱 보시면 특징적인 부분이 딱 눈에 띄는 부분이 61선을 지금 하회하지 않습니다. 딱 종목을 보시면 계속 21선은 뭐 중간중간에 이탈이 되지만 61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구간은 약간 지금 탄력이 좀 둔화돼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외인들의 계속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기관은 매수를 합니다만,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부분의 그 고점에 대한 이런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61선이 만약 이탈되는 음봉으로 한번 나타나면서 좀 밀린다. 이러한 흐름, 기관의 매도가 한번 나온다. 그럴 때는 그때는 한번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멜파스 종목을 매수가 19,300원에 40%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손절 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멜파스에 대해서는 이제 최명석 멘토께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예, 멜파스는 이제 휴대폰 관련 부품입니다. 삼성전자의 터치스크린 모듈 및 관련 부품을 개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휴대폰 스마트마트, 내비게이션, MP3, 게임기 등에 많이 들어가는 제품으로 회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멜파스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전자 출신 임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참 좋은 회사입니다. 이제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차트 도표 좀 틀어주세요.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바닥권입니다. 그리고 약간 거래량도 들어오고 매집 분쟁이 있는데, 이 제일 밑에 보면 신용 잔고율이라고 있어요. 신용 잔고율.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 잔고가 8을 넘어서 10에 갔을 때는 누가 빚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점에 있을 때는 이건 좀 긴장해서 잘 팔아야 되는데, 바닥에서 좀 살 때는 그렇게 좋게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 걸 좀 자세히 봐드리려고 하니까, 개인은 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도 들어오는데, 현재 기관하고 금융투자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주식을. 그래서 이제 너무 좋게도 보지 말고 너무 나쁘게도 보지 말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뭐 좀 사는데, 기관과 금융투자 또 연기금에서도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은 너무 그 꿈이라든가 상상이라든가 너무 옆에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주식은 그냥 FM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바닥에서 저점을 잡고
회사도 좋고 실적은 참 좋아요. 너무 뭐 대한민국에서 나무랄 데 없는 아주 좋은 회사고 주봉에서도 참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주식은 예, 눈으로 보이듯이 그냥 보는 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제가 2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1,000원이고요. 2차는 2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스마트폰 잘 나가니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MP3 등등 잘 나가니까 이 주식이 이제 또 힘을 받고 관련 주식이 가면 같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비중이 40%인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21,000원, 목표가 21,000원 갔을 때는 일단 20% 매도하시고요. 23,000원이 갔을 때는 모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지켜주실 게 지금 18,600원인데 일단 그 저점 17,500원, 300원에서 500원, 손절가 17,300원 드립니다. 이게 깨지면 일단 매도하십시오. 왜냐면은 일단 그 누가 빚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신용으로 사는 사람이 많고 개인들이 지금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신용이 많은 주식은 나중에 가더라도 한번 뭐랄까 좀 급락이랄까 하락폭이 좀 심하게 나온 뒤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은 그 누구 말도 듣지 마시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17,200원을 잘 손절가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17,200원이 깨지면 누구 말도 듣지 마시고 일단 손절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는 포트폴리오 점검이 되겠는데요.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포트폴리오 점검을 받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예. 네, 그러면, 김영근 멘토에게 이제 종목을 전부 다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차분하게 이제 그 전략대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포트폴리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거 KT요? 예. KT 쭉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36,350원에 20%. 36,350원에 20%요. 아시아나항공 5,420원에 20%. 예. 진양산업 2,380원에 20%. 진양산업. 동부라이텍 2,520원에 20%. 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포트를 보면, 어떤 종목을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뭐, 별로 기준은 없고, 예. 이거 뭐, 그냥, 나름대로 이거 뭐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예. 그러세요? 예. 일단은 그 종목을 선정하실 때 어떤 좀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기준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뭐 기술적인 대응을 하건, 뭐 혹은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시건 간에, 뭐 나는 정배열인 종목만 매매를 하겠다.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하겠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또 우리가 시장의 어떤 트렌드 부분을 또 보셔야 되겠죠. 현재 지금 포트에서는 현재 시장에서는 IT 섹터가 분명히 포트에 편입이 돼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을 편입을 하실 때.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은 아시아나항공 이런 부분들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좀 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시간에 이걸 좀 해가지고 싹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좀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는 부분이 그건데요. 여팡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종목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실 때, 단순하게 어떤 종목에 대한 하나의 그러한 흐름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업황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리고 나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시장에서 현재 지금 뭐 가장 IT가 좀 핫한 그러한 섹터고 실적이 기반이 되고 수급이 또 기반이 되고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항공업황 같은 경우 당연히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 실적이 좀 말을 해주고 있고 뭐 엔저에 대한 부분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유류비 같은 경우 항공 유류 같은 경우 약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비용 절감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있으나 여행객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할 만한 그런 부분은 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적인 그러한 좀 부담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러한 항공주들의 환경 자체는 상당히 일전에 아마 지난주에 대한항공도 상담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지난주였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최악의 국면에 온 상태라고 좀 보여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구간입니다. 많이 빠진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반등은 줄 수 있으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느냐? 상승 모멘텀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매수가가 5,420원이라고 하셨는데 5,420원이시라면 뭐 그 정도까지는 저는 반등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5,420원이라면 20% 정도면 충분히 뭐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다음 주 뭐 해서 반등이 좀 나온다면 5,500원 선 이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줄 때 그때는 종목을 좀 매도를 하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명히 지금 뭐 중소형주의 강세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IT 섹터라든가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또 말미에 말씀드리는 뭐 관심 종목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특징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잘 눈여겨 보시면서 어떤 그러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로 조금은 교체 매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아, 그러면요. 네. 그 항공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셨잖아요. 예. 그럼 그걸 뺀다 그러면 어떤 업종을 그 대처하는 게 낫겠습니까? 항공주 대신에 저는 말씀드린 IT 쪽을 좀 포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IT 쪽으로요? 예, IT 쪽이 지금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쪽을 좀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뺄 거는 좀 확실히 좀 빼달라 그러고 예. 다른 거 이제 대처할 만한 것까지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안정적인 면을 보자면 사실 포트에 편입을 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상승으로 뭐 추세 전환 자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면 또 뭐 당장에 지금 지수 자체가 좀 밀리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보자면 통신주를 어떤 포트에 좀 하나를 안정적인 면을 보고 편입을 해놓는다면 좀 이 부분은 좀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통신주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좀 들어가기에는 약간은 좀 부적절한 그런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면, 배당이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면을 봤을 때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환경 자체도 아르프가 지금 증가가 되고 가입자단 그런 매출액 정도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경쟁 부분, SK텔레콤과의 지금 이러한 경쟁도 계속 지금 SK텔레콤, LGU+, KT, 동사 이러한 계속 순차적으로 그런 무제한 요금제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 계속 경쟁이 치열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 부분도 있죠. 2015년까지 해서도 순차적으로 이제 가입비가 폐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MVNO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분명히 그러한 탄력적인 어떤 가파른 상승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섹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으로 어떤 시세 차익을 강하게 좀 수익을 내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좀 KT를 편입을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은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여전히 포트에 넣어놓는 건 저는 찬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익률 차원에서는 좀 그 고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이 이제 진양산업이죠.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작은 종목인 것 같은데요. 진양산업을 보시면 시총이 지금 현재 200억대 종목이죠. 이게 너무 시총이 작습니다. 너무 시총이 작고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적죠. 지금 하루에 10만 주도 안 되는 이제 거래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 가격 자체가 지금 2,000원대인데 상당히 뭐 적은 거래 대금이 지금 하루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고 뭐 그러한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종목별로 그냥 개별 종목으로 보면 상당히 뭐 양호한 우량한 기업입니다. 지금 기업 실적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크게 성장은 안 하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부분이라든가 영업이익도 뭐 그냥 유지만 되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이 산업 자체가 지금 그 스펀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펀지 만드는 회사인데 전방 산업으로 보자면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가전이라든가 침구류, 신발 뭐 이런 데 쓰이는 그러한 스펀지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인데 주가 이제 매출의 가장 큰 비중 자체가 자동차 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동차 쪽에 50% 이상이 거의 자동차 그런 내장재 쪽 이런 쪽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키는 그러면 이 기업은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그 부분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성장 산업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 종목도 지금 실적에서 확인이 되다시피 작년에 뭐 자동차 그런 생산량 부분이 올해 갑자기 더 확 늘어나고 이러지는 어렵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어떤 상승에 대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이상 큰 어떤 상승보다는 그냥 유지가 되는 정도의 그런 주가의 흐름이 아닐까. 그리고 거래량도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가가 지금 2,380원이신데 일단은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 구간에서 잘 좀 정리를 하시고 뭐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자동차 부품 쪽 이러한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소형주나 이런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동브라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쪽이죠. 매수가가 2,520원인데 그것도 약간 이제 손실 구간이신데 LED 쪽에서 보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LED 쪽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임에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이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투자 대상에서 좀 제외가 돼야 되겠죠. 지금 영업이익을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다만 적자 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그러한 부분을 좀 볼 수 있겠고 배당을 또 하는 종목이죠. 배당을 작년에도 한 200원 정도 했습니다. 주당 200원 정도 하는 고배당 종목에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네, 실적적인 부분은 좀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가지 더 보면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는 동부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일정 부분 출자를 하게 됐죠. 그 부분에 대한 해외 네트워크라든가 대부분은 이 종목 좀 수출 해외 법인에서의 어떤 매출이 더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통망을 좀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1분기 때 실적이 만약에 흑자 전환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앞으로 주가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실 구간이시지만 저는 LED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좀 개선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충분히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동브라이텍이나 KT 같은 경우는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진양산업 이러한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때 좀 다른 섹터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바쁘게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희 현대차요. 아, 현대차요? 네. 네. 현대차는 최명성 멘토께서 직접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에 사셨나요? 23만 원. 아, 예, 공부해서 샀어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사신 겁니까? 한번 사는 지가 좀 오래됐어요. 아, 그러셔요? 예. 근데 그때가 좀 우리 개인들이 많이 사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시간도 해서 짧게 좀 잘 받을게요. 네. 오늘 아침에 혹시 그 방송 보셨어요? 제가 현대차 추천한 거? 네. 예, 그럼 잘 됐네요. 예, 그럼 뭐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요즘 개인분들이 현대차를 많이 사가지고, 네. 현대차, 기아차를 많이 사가지고, 네. 물려있어가지고 고생이 많아요. 네. 근데 어제 그 현대차 1분기 분기 발표 때 전년대에 비해서 6% 상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힘있게 제가 추천했는데, 이거 하나만 보세요. 도표. 도표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이번 좀 매도가 좀 줄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관이라든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뭐 사모펀 등에서 지금 많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27만 원짜리가 지금 19만 원까지 내려가서 약 35%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1차는 21만 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 1차는 21만 원, 2차는 22만 원인데 우리 사모님들은 23만 원 사셨는데 23만 원까지 안 오면 절대 안 파시죠? 네. 예,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은 절대 안 파시는데 22만 원의 매물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22만 원까지 버티시다가 들고 계시다가 여기서 많이 흔들면 일부 좀 절반이라도 팔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뚫고 가면은 다시 이제 2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네. 22만 원 내가 가장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절반 파시든지 아니면 네. 거기서 힘들면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네. 당분간 한 2, 3주 두 달에 쭉 뽑고 주무세요. 네, 상승 네. 추세입니다. 예,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당분간은 좀 단기 매매만 하자. 그러니까 중기 매매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2011년하고 2012년에 현대차 25만 원 그리고 기아차 8만 원에서 매도 사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반기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낫고 지금은 단기 매매에 주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네, 예. 4,300원에 40%고요. 네. 예, 저희 매도 시점 좀 알려주세요. 예, 김영근 멘토께서 코스닥 종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상담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은 아니요, 제가 그냥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안 하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수익을 잘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끊으셨나요?
아니요. 아, 예. 그러면은 지금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죠? 아니요. 예, 매도 시점 좀 알려달라고. 아, 매도 시점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매도 시점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바로 그냥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성장이 좀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도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가를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목표가 이러한 부분보다는 내가 이제 매수를 한 기간 대비한 수익률, 내가 과연 이제 단기 투자를 하느냐, 중기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 성향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를 했다면 단기간에 어떤 고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매수를 해서 한 2, 3일 안에 뭐 20% 이렇게 수익이 나버린다면 당연히 저는 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기 투자 입장에서 목표가가 얼마 더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의 어떤 성향 부분과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 흐름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이 종목은 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 상당 기간의 어떤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그 부분을 또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사 장비,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 앞으로 더 증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카메라 자체가 이제 고화소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고화소 그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반 수동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요. 그동안 이제 저화소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인력으로 좀 우리가 수동으로 검사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마저도 아마도 이제 검사 장비 자체 이런 자동화 장비로 좀 대체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수요 자체가 더 증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그래서 매출액 자체가 실적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가 실적이 지금 2012년도 지금 800억대 매출액이 났죠. 올해 1000억을 넘어설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굳이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자면 1차적으로 저는 지금 한 6천원 정도까지도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고려를 하셔서 매수한 기간 대비한 어떤 수익률 부분을 단기간에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가파르게 해버린다면 수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차트를 좀 보시고 볼 줄 아신다면 어떤 기준을 좀 설정을 좀 하시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상담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다음 주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6분인데요. 현대선물의 서미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현지 상황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양호한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표부진의 하락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우지수 0.05% 이상 낙폭이 커지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은 플러스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미국 1분기 GDP 예비치가 2.5%로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직전 분기 2.8% 감소했던 4분기 수출이 2.9% 증가로 전환된 점과 민간 소비 지출이 1.8%에서 3.2%로 늘어난 점, 그리고 기업 설비 투자가 2.1% 증가한 점과 기업 재고가 133억에서 503억 달러로 급증한 점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지출이 시큐스터의 영향으로 8.4% 감소하는 등 타격이 컸던 점 등을 이유로 해서 2분기 성장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BOJ 회의 결과는 통화정책 동결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한편 다음 주로 다가온 ECB 회의에서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한다고 해도 이미 그 영향력이 위험자산들에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국과 미국의 주요 월조 지표가 몰려 있는데요. 29일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 30일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1일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PMI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현재 조정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예, 유럽 증시는 지난 5일간 4% 상승에 이은 차익 매물 출회로 일제히 하락 중입니다. 5개월 내 최대 주간 상승폭 기록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오늘만큼은 PPR과 토탈 등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과 카파와 레드 같은 비철금속 가격의 하락에 동반한 상품주의 약세가 겹쳐서 주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구찌 등을 보유한 프랑스 명품업체 PPR그룹이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후에 장중 한때 6% 이상 급락하며 증시 하락을 리드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에르메스 인터내셔널 등 역시 2009년 이래 가장 저조한 매출 신장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PPR의 CEO에 따르면 일본 관광객 감소와 유럽, 대만, 한국 내 소비 둔화,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반등이 없어서 아쉬웠던 중국 시장 매출 부진 등이 실적 약화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총리 지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좌우파 간 갈등으로 연정 구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심 위축에 일조하는 모습입니다. 네, 해외 증시는 혼조세이기 때문에 야간 선물 시장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흐름입니까? 네, 주간 코스피 200 선물 6월물 같은 경우에 0.12% 빠진 254.40으로 3일 만에 하락했지만 19일 이래 이어온 가파른 우상향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수준에서 주간 1.9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야간 코스피는 254.25로 전일 대비 0.43% 오르면서 출발을 했지만 조금씩 우하향하는 중 지금은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간 순매수 기록했던 외인이 매도로 돌아섰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 중입니다. 오늘 오후 북한 관련 뉴스가 전해진 이후에 주말을 앞두고 외국인들은 일부 포지션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다음 주 기업 실적 발표와 유럽중앙은행의 기업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앞둔 관망세로 인해서 전반적인 거래 분위기는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 서미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전망과 전략, 종목을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다음 주 전망과 전략을 김영근 멘토께서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번 주에 좀 가파르게 좀 반등을 줬죠. 코스닥도 물론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그러한 낙폭주들의 어떤 반등을 준 종목들이 어느 정도 다시 한 번의 어떤 좀 확인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에 약간 좀 숨고르기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물론 이제 1900선에 대한 그 부분은 지난주에도 이제 1900선 뭐 지수가 위에 있겠느냐 아래에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위에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저는 그 생각은 좀 여전히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약간의 숨고르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IT와 자동차 쪽에 대한 그 섹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섹터로서 IT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러한 섹터들로 한번 좀 매매를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종목별로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 장세가 더 여전히 진행이 될 것이다. 코스닥 쪽의 종목들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께서 다음 주 전망하고 전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시장이 참 무척 어렵습니다. 뭐 큰 게 없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계속 두세 달 들어서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또 일본 엔화 약세, 또 북한 리스크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황이라든가 종합지수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걸 이제 시황은 지수는 약한데 보면 기관이라든가 연기금, 투신 등의 이제 방어적인 성격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살아있으니까 종목별로 올라가는 거 위주로 매수를 하시되 당분간 돌다리도 두들겨서 간다는 심정으로 이제 주의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너무 믿지 말고 종목 위주로 해서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을 한 종목씩 선정해 주실 건데요. 최명석 멘토께서 먼저 종목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다음 주 제가 관심주는 TCK입니다. 반도체 및 관련 장비입니다. 고순도 흑연을 이용한 반도체 및 태양광용 고순도 흑연 제품을 국내 최초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야원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1600%로 양호합니다. 이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1차 상승 후 계속 조정을 하다가 다시 2차 상승 들어가는 정배열 구간입니다.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매수가는 1,500원에서 11,200원 사이로 하시고요. 목표가는 12,300원, 약 10%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이 10% 수익만 내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목표가는 12,300원을 드리고요. 선절가는 1,200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근 멘토께서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 아까 이제 IT 부품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바로 이제 전화 상담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담도 좀 짧게 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검사, 장비, 자동화 장비 업체입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LG 이노텍에 공급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주 비중은 이제 LG 이노텍 쪽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향후에 그럼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바로 이제 그 스마트폰, 휴대폰의 카메라 부분, 카메라가 상당히 고화소화 돼 간다는 거죠. 800만 화소, 지금은 이제 1000만 화소급 이상이죠. 그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자동화 검사 장비에서는 거의 국내에서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모멘텀은 중국에 대한 그 스마트폰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국에서 현재 지금 스마트폰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화소 카메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자동화 검사 장비가 수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중국의 그러한 시장의 그 산업의 상황을 좀 보면 중국에서의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런 저화소 카메라 쪽에서도 자동화 검사 장비가 수요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라는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인건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인력 자체를 절반까지도 줄여줄 수 있는 이러한 자동화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에서의 수요 확대 부분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지금 상당히 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지금 사실상 뭐 횡보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배열의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월봉을 좀 보시면은 상당히 뭐 성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2011년도 바로 이제 LG 이노텍이 애플에 어떤 공급을 하면서 어떤 투자 설비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동사의 매출 부분에 기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근한 1년 가까운 횡보를 보여주고 다시 한 번의 상승을 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모멘텀, 앞으로 수요 확대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실적적인 부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 한 800억대 매출액이 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억도 넘어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고 좀 매매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한 가지 단점으로는 최근에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수급적인 부분에 약간의 그런 단점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뭐 우리가 이겨내고 주가의 어떤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오늘 종가죠. 4,705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로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한 5,3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25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전달해 주신 전략, 종목 가지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